실제로 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로도 항원과의 접촉이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세연입니다. 봄이 되면 흡입항원의 공기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만 보더라도 1년 중 3월과 4월에 알레르기 검사 처방 건수가 집중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알레르기 검사란 무엇인가?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원인 항원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크게 분류는 생체 내 검사와 시험관 내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생체 내 검사는 또 다시 세 가지: 피부 시험, 척포 시험, 말단기관 유벌 시험. 시험관 내 검사는 혈청 총 IgE 항체 검사, 그리고 혈청 알레르기 항원 특이 IgE 항체 검사, 이게 마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가장 가깝게 시행받을 수 있는 알레르기 검사는 스킨 테스트, 마스트, 패치 테스트, 요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킨 테스트와 마스트 두 가지는 즉시형 피부 반응 검사에 해당하고, 패치 테스트는 지연형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한번 생긴 알레르기 성향은 보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알레르겐에 대한 검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 음성이었는데 새롭게 면역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거나, 아니면 면역 치료 후에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반복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피부 반응 검사 시에는 특정 약물, 항히스타민제나 전신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들을 투여할 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전 5에서 7일 정도는 해당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검사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즉시형 피부 반응 검사에서 스킨 테스트와 마스트가 있었죠. 그 중에서 스킨 테스트는 주로 환자의 등이나 팔의 전박, 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안쪽 부분에 주로 시행을 하는데요. 피부 단자 검사는 검사액을 떨어뜨린 부위를 소독된 주사 바늘로 살짝 찔러서 검사액이 표피까지만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각 알레르겐의 검사에는 각기 다른 바늘을 사용해서 검사액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검사 후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뒤에 팽진, 그러니까 붓분 정도나 발적을 측정해서 결과를 판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지연성 피부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던 척포 시험은 8mm 정도 되는 작은 알루미늄 판에 알레르겐을 담아서 그것을 테이프에 붙인 다음에 피부에 부착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등의 상측부에 주로 많이 붙이는데, 붙인 다음에 48시간 후에 이를 제거를 한 다음에 30분 뒤에 1차 판독을 하고, 추가로 72시간 후에 다시 한번 판독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즉시형 반응 검사에서 아까 마스트라고 설명드린 방법은요, 혈청 총 IgE 항체와 마스트, 이 두 가지를 보통 묶어서 하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검사이고 주로 체열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총 108종의 항목이 있고, 결과 해석 시에는 이제 환자의 병력이랑 의학적 소견이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에 타당하고, 증상을 동반했는데 이 증상이 특이 IgE 항체 검사 결과의 양성과 일치하면 이 해당 항원이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진단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환자인데 검사는 양성일 경우에 향후에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108종의 항원 중에서 호흡기 항원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랑 환자의 증상이 잘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음식물 항원의 경우에는 결과는 양성이지만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결과는 음성이나 환자는 증상이 있는 그런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또한 진먼지 진드기 항원들의 경우에는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대부분 환자의 증상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외에 다른 항원 검사에서는 검사 결과랑 임상적인 연관관계가 아주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환자에서 특이 IgE 항체가 감소했을 경우는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노출 감소 혹은 관용이 생겼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증상이 매우 심한 편에 해당이 됐고 체열로 해서 총혈청 IgE 검사와 마스트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일반 혈액 검사에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치 그리고 백혈구의 비율 정도는 다 정상 범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혈청 내 총 IgE 농도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연령별로 정상 범위가 다른데 성인의 경우에는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게 3068,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이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체열 당시 이 환자의 몸에 알러지 반응이 아주 심하게 있다라는 거를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보시면 에오지노필 카운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면역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만성일 때 증가하는 수치인데 500까지 정상이고 이분은 이제 정상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마스트 결과를 보시면 총 1번부터 108번까지 108종이고요. 진드기 4종류, 곰팡이 7종류,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에서 음식이 총 50종 정도 들어가 있고요. 각종 화분 종류가 30종 정도, 동물 털이 7가지, 곤충 3가지,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 가장 흔한 항원을 넓은 범위로 포함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클래스를 0부터 6까지로 구별해서 숫자가 클수록 반응이 센 거고요. 2 이상이 나오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피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분은 보시면 진드기 4가지 항목 중에서 위에 2가지 강형성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음식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셨어요. 이분은 음식은 다 클래스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성 항원 꽃가루와 가을풀, 가로수에서 굉장히 많은 항목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이외에도 쑥이나 국화, 민들레 그리고 각종 잔디들에도 다 양성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고양이 털에 강양성이 나왔고 먼지 자체에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선 계절성 항원인 꽃가루, 가을풀은 노출 시기에 외출을 삼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만약에 꼭 외출을 해야 된다면 항원과의 노출을 최대한 피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고양이 털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털이 굉장히 많이 날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로도 항원과의 접촉이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진드기 항목은 진드기는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피할 수는 없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분 이상의 통풍을 하루에 3번 이상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침구 같은 경우는 순면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쌀맛 빨고 그리고 햇빛에 널어서 말려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진먼지의 개체수를 줄여주시면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반응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건 피할 수 있겠습니다. 체열 한 번으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이 마스트 검사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검사입니다. 결과에 따른 본인만의 맞춤 처방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꼭 진료받고 결과 해석과 진단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